네, 스포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스포츠그램입니다. 우사인 볼트 못지않은 미국의 육상 단거리 스타죠. 타이슨 게이가 육상을 떠나 겨울 스포츠인 봅슬레이로 전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름 종목과 겨울 종목은 전혀 다른 영역인데요. 그런 만큼 잘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종목을 바꾼 스포츠 선수들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자, 한성윤 기자. 네. 그러면은 평창 올림픽에서 타이슨 게이를 이제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우사인 볼트가 만약에 없었다면 그 영광의 자리는 타이슨 게이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슨 게이가 올림픽에서는 유난히 불운해서 올림픽 메달이 없는데 어쩌면 올림픽 첫 메달이 하계가 아니라 동계올림픽에서 딸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타이슨 게이가 어느 정도로 잘하는 선수였냐 설명을 드리면요. 100m 최고 기록이 9초 69인데 이것은 역대 3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1, 2위는 모두 우사인 볼트가 갖고 있는데요. 올림픽에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메달을 따지 못했고 바로 지난 8월 리우에서도 올림픽 금메달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타이슨 게이는 올림픽 이후에 봅슬레이 훈련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봅슬레이 실력은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타이슨 게이의 운동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평창에서 한번 큰 일을 이룰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타이슨 게이처럼 육상에서 봅슬레이로 전향한 사례가 또 있나요? 네, 미국의 육상 여자 선수들 2명이 바로 런던 올림픽 이후에 전향을 해서 소치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는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 아마도 타이슨 게이가 여자 선수들을 참고해서 봅슬레이에 도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윌리엄스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런던 올림픽에서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런던 올림픽 이후에 종목을 바꿔서 소치 올림픽에 출전을 했고 결국은 봅슬레이 2인승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 파트너가 누구였냐 하면은 바로 존스 선수였는데요. 이 존스도 미국 국가대표 출신이고 허들 종목에서 잘했던 선수거든요. 이 두 선수가 공통점이 좀 아픔이 있었던 것이 윌리엄스는 400 계주에서 바톤을 떨어뜨려서 메달을 놓친 적이 있고요. 존스 같은 경우는 허들에서 넘어져서 메달을 놓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육상에서의 아픔을 딛고 이 두 선수들이 나란히 소치에서 값진 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아무리 하계에서 동계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종목 간 좀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연계성이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스피드 스케이팅과 사이클이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이 얼핏 보면 전혀 다른 종목 같지만 운동하는 방식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사용하는 근육이 똑같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병행해온 선수들이 있고 성공 사례들도 꽤 있는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피드 스케이팅의 간판 스타 이상하 선수도 여름에 사이클 훈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클 선수 못지않은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독일의 루딩 같은 선수는 84년도에 사라예보 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500m 금메달을 땄는데 4년 뒤 서울올림픽에서 사이클 은메달을 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의 빙상연맹 회장인 이 하시모토 세이코 같은 경우는 사이클과 스피드 스케이팅을 동시에 출전해서 올림픽의 아이라는 이런 별명까지 얻었을 정도거든요. 스피드 스케이팅과 사이클은 정말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야구 선수로 뛰었었던 게 그렇게 기억이 나요. 어쩌면 마이너리그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선수고 조던을 보기 위해서 마이너리그에 관중이 몰리는 이런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마이클 조던은 농구 황제인데 야구 황제는 아니란 것을 또 마이너리그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갑자기 은퇴를 했던 이유는 부친이 좀 안타깝게도 살해를 당하면서 상심을 했고 또 부친과 어렸을 때 야구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야구 선수에 도전을 했습니다. 시카고 불스로 워낙 유명한데 마이클 조던은 같은 지역인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마이너리거로 활동을 했습니다. 마이클 조던 연봉이 어마어마한 연봉이었다가 마이너리그 생활할 때는 연봉 $10,000를 받고 생활을 했었거든요. 일부에서는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니까 마이클 조던이 버스를 기부했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 실력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통산 타율이 2할 1위였고 삼진도 엄청나게 많이 당했고 그렇지만 도루도 30개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마이클 조던은 1년 6개월간의 짧은 야구 선수 생활을 마치고 농구에 복귀를 해서 여전히 농구 황제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두 종목을 병행하는 선수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예.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두 종목 병행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구는 여름 종목이고 미식축구, 농구 같은 경우는 겨울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네. 일부에서는 프로에서도 두 종목을 병행한 굉장히 드문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박병호 선수의 팀 동료로 굉장히 유명한 미네소타의 조마오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고등학교 때 포수로 미국 야구 최우수 선수 그리고 쿼터백으로 미식축구 최우수 선수를 따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상 처음인데 농구 같은 경우는 포인트 가드로 미국 최우수 선수는 아닙니다만 주 지역의 최우수 선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온 샌더스 같은 선수는 프로에서도 두 종목을 병행했었는데요. 월드 시리즈와 슈퍼볼 결승전을 동시에 출전했던 유일한 선수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네. 네, 한성윤 기자 수고하셨습니다.